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에 빠진 인텔, 파운드리 수주 부진, 삼성의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때 PC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인텔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고객사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고, 최근 AI 칩 분야가 핫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GPU 기술 부족으로 명암도 내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텔은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4년부터 20옹스트롱, 18옹스트롱을 구현하면서 삼성 TSMC보다 더 빠른 2나노를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첫걸음부터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AI 칩의 어마어마한 수주, 이것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선언을 했지만 지금 TSMC를 제외하고는 이 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혜를 삼성전자밖에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위기에 빠진 인텔, 파운드리 수주 부진, 삼성의 기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0일 강력했던 인텔이 진흙탕에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인텔의 위기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퀄컴 등 고객사들이 처음에 인텔 파운드리의 반도체 제조를 맡겼다가 최근 그 마음을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2023년 1분기 부분 실적을 보면 파운드리 부분에서 지금 1.18억 달러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 부분 같은 경우는 CPU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네트워크용이라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데이터 센터용 CPU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팩 겔싱과 인텔의 CEO를 인용해 인텔의 문제는 주로 반도체 제조 방식 전환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팹리스가 디자인한 반도체를 위탁 제조하는 파운드리로의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인텔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하는 IDM 업체로 이 분야에서 굉장한 호황을 누려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파운드리 분야가 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인텔의 임원들도 퀄컴과 테슬라가 인텔의 반도체 제조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텔의 파운드리가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임원이 한 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텔의 한 임원은 테슬라와의 계약이 무산된 것은 다른 주요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말하자면 TSMC와 삼성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칩 설계 서비스, 그래서 IP 서비스를 인텔이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인텔이 지금 주는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급되었던 퀄컴과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퀄컴입니다. 퀄컴의 대표적인 AP 브랜드는 스냅드래곤이죠. 퀄컴의 경우 인텔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AP를 만들 수 없다고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퀄컴은 세계적인 스마트폰 AP 브랜드인 스냅드래곤을 가지고 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에서 두뇌의 역할을 하는데 CPU와 GPU 기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연성과 멀티미디어 구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인텔이 퀄컴이 원하는 수준의 AP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퀄컴은 인텔이 반도체 제조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작업을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한때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돕는 데이터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반도체, 그래서 지금 시스템 온 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반도체를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이 다양한 반도체의 제조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부 고객사는 인텔이 기술적인 실수를 한 뒤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인텔이 받아먹을 만한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 인텔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 업계 2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2030년 파운드리 2위의 꿈입니다. 고객사들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외면하면서 2030년까지 삼성을 꺾고 파운드리 시장 2위로 올라서겠다라고 하는 팻 겔싱어 CEO의 계획에도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인텔은 2021년 2년 만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하면서 2024년 상반기에 20옹스트롱, 하반기에는 18옹스트롱의 공정을 구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왔죠. 여기서 20옹스트롱 같은 경우는 딱 10을 나누면 2나노, 그리고 18옹스트롱 같은 경우는 딱 10을 나눠서 1.8나노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인텔의 공격적인 행보에 일각에서는 파운드리 시장이 TSMC, 삼성전자, 인텔 3파전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2021년에 발표된 삼성전자, TSMC, 인텔의 시스템 반도체 양산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로드맵에서 보면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인텔 3라고 해서 7나노급으로 지금 하고 2024년까지 25옹스트롱 2나노급, 그리고 하반기에 18옹스트롱 1.8나노급까지 이제 로드맵이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주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보통 6개월 전에 주문을 받아야,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주문을 받아야 이것을 가지고 양산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AB로 만드는 반도체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가 나왔는데 이제 발길을 돌린다. 물론 엔비디아에서는 받았으니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그것은 양산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텔은 파운드리 부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2년 초에 이스라엘 파운드리 기업인 타워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타워 같은 경우는 물론 레거시 공정에 집중되어 있고 파운드리 분야의 10위 안에 한 9위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8위, 9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뉴스들이 사실이라면 인텔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주문은 없을 것이고, 그게 없게 되면 결국은 다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발목이 잡힌 인텔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텔의 이러한 몰락이 과거 영광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분위기죠. 인텔은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PC용 반도체의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D램 업계에서는 포기하고, 일본의 공세를 통해서 포기를 하고 이 부분을 포기했지만, 가정용 PC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CPU는 인텔의 제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도 인텔 제품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과거 영광이 오히려 인텔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반도체 시장이 PC용에서 이제 모바일이나 GPU 시장이 급속히 커버리게 된 것이죠.
인텔과 같은 경우는 그 메인보드 내에 들어가는 GPU를 만들어서 거기에 심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것이 다 인텔의 GPU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를 그냥 가지고 여기에 CPU만 달게 되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는 GPU가 메인보드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강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외장형 GPU에 대해서는 이제 ARC로 다시 재진출을 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결국 인텔은 PC 시장이 안 좋은 나머지 이러한 모바일이나 GPU 분야에 진출하는 데 실패하였고 결국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이 D램이나 이런 낸드 플래시 업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외 지금 GPU 시장은 다시 들어왔고요. 뒤늦게 뛰어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1, 2위로 성장한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을 완전히 빼앗기면서 2년 전, 지금 2019년도에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2021년 미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받고 인텔이 다시 재진출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기도 했고요.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을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고성능 서버용 반도체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인텔 파운드리는 이 같은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2024년에 20옹스트롱 그리고 18옹스트롱 그래서 1.8나노, 2나노, 1.8나노급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성공한다 해도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한 수율 확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인텔이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미국 지원이죠. 이 분야입니다. 인텔 경영진은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부분 2위가 되려면 삼성전자부터 제쳐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실적은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이죠. 지난해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8억 9,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텔 전체 매출의 2%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는 것이죠. 이제 인텔이 기댈 곳은 바로 미국 정부. TSMC, 삼성 등 주요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 공장이 해외에 위치한 만큼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파운드리 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칩스법을 통한 지원이에요. 이를 통해 많은 지원을 통해 기술력도 높이고 파운드리 큰손인 애플과 엔비디아 등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호황으로 통해서 GPGPU가 그리고 GPGPU로 불리고 있는 H100, A100 판매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죠. 이 후속작도 곧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텔이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CPU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준치라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인텔이 지금 2024년부터 2나노급이나 1.8나노 더 나아가서는 1.4나노 지금 이 급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GAA를 이용한 2나노에 도전을 하는데 2나노부터 무조건 GAA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GAA를 사용한 2나노를 도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한다 해도 수율은 높을 수 있을 것인가? 주문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항상 의문부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이렇게 진출한다 해도 성공하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현재 AI 반도체에 집중, AI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AI 반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A100, H100을 통해서 이 판매가 딸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딸리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다른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인텔 제치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